숙녀들의 고귀한 수다. Unser Traum fliegt dahin, dahin, merci. 네, 김수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김수영 기자 잘 지내셨나요? 네, 소리가,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아, 근데 이번 주는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네. 계속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는 생각만 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진짜 날씨가 어제에 이어서 정말 또 오늘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김수영 기자도 그래서 봄 날씨가 이어지는 건지, 봄 옷차림이네요, 굉장히. 네. 네, 그렇습니다. 비꼬는 듯한 말씀, 보호 차림이네요. 네. 네. 김수영 기자 근데 이번 한 주도 좀 바빴다고요? 네. 이번 한 주는 이제 외부 공연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도 따로 만나고 또 공연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제 업무가 아닌데 그거를 또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김수영 기자가 점점 문화부로서 굉장히 더 역할을 네.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쁜 만큼 더 많은 일을 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기사나 빨리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매번 늦게 쓰는지. 네, 아니에요. 더 늘 네.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핫뜨거 김수영 기자가 원래 네. 준비 동작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맞아. 못했죠. 저희가 같은 층이었으면은 그러니까. 바빠도 그러니까. 마주치면 연습할 수 있었을 그죠. 텐데 좀 아쉬워요. 이게 6층과 11층이 은근히 멀어요, 은근히. 많이 멀죠. 네. 굳이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한번 타면 되는 건데 네. 이게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네. 저는 항상 도시락통이나 이런 거 냉장고 가는 것도 힘들어서 귀찮아가지고. 적 있죠? 그죠. 갔다가 그냥 잠깐 오고. 그리고 굉장히 좀 가면은 분위기가 너무 11층 조용해서. 분위기 어때요? 조용해요? 예. 가끔 가면은 이제 조용해서 그냥 저도 그냥 몰래 갔다가 몰래 나오는. 굳이 아는 척 안 분위기 하고. 삭막해. 아이고. 그래서 네. 각자 자신들의 일에 열중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변명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김세영 기자, 오늘 네. 핫뜨거 모션은 예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또 떨리네요. 우리 네. 제대로 맞춰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까먹었는데. 두근두근.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핫뜨거, 핫뜨거. 이거 정말 못 맞췄어. 몇 개월만 하니까 이게 참 안 몇 되네. 개월 만이죠? 거의 핫뜨거는 3개월 그 정도 쉬었죠. 오래됐다. 자체적으로 쉬었죠, 우리가. 왜 쉬었죠?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의 김수영 기자가 취재해온 그런 거를 더 많이 맞다. 소개해드리고자 해서 쉰 건데, 오늘 어쨌든 이제 매주 금요일은 김세훈 기자의 시간이 네. 이제 딱 확보가 되는 거니까. 네네. 네, 그때는 목요일에 이제 막 이것저것 맞아요. 분배하느라 그랬던 것 같고요. 네. 네, 이제는 김세훈만의 시간, 금요일. 4시간. 핫뜨거뜨거를 네. 앞으로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러면은, 핫뜨거뜨거. 첫 번째 뜨거는 뭐죠? 네, 첫 번째 핫토픽은요. 네.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네. 보스턴에서 이제 네. 폭탄 테러가 있었잖아요. 네. 네,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용의자 2명을 지금 추격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잠재적 용의자로 마라톤 결승선 근처에 있던 이제 두 남자를 특정하고 나서 네. 이제 미국 당국 측에서 추적에 나서고 있고요.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이제 그 화면 속의 남자는 흰색 야구 모자에 그리고 밝은색 옷을 입고 후드티와 검은색 자켓을 착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네. 영상을 다 보셨겠지만 네. 이제 폭탄이 터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도망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남성이 한 명이 딱 포착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특정 네. 용의자로 이제 주목된 상태고요. 네. 이제 수사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긴 한데
지금으로는 이제 수사에 방해가 될까봐 아직 공개하진 않은 상태고 이제 화면으로만 지금 추측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그 사진 속 인물하고 이 화면 속의 인물하고 같은 인물인지는 아직은 알려진 바 없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보스턴 포탕 테러 이후에 또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 독극물 편지도 수신이 되면서 요즘에 되게 세계적으로 되게 무서워요. 막 독극물 편지나 아니면은 폭탄 테러 그 사진 같은 것도 모자이크 처리를 할 정도로 그 터지고 나서 되게 상황이 끔찍하다고 하더라고요. 보진 못했지만 정말 그 가족을나 아니면 자신의 가까운 사람을 그 테러로 잃으신 분들의 마음이 참 안타까울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소식은요? 네, 싸이의 신곡 젠틀맨 모두 이제 다 관심이 이제 집중된 상태일 것 같은데요. 어제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방송 부적격 심사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는 볼 수 있지만 KBS에서는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제 KBS 심의부 측이 18일 젠틀맨 뮤직비디오에서 공공시설물을 이제 훼손하는 모습을 이유로 들고 이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뮤직비디오 보면은 싸이가 그 주차금지 무슨 팻말인가? 그 공공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장면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요. KBS 측은 이제 그 부적격 판정을 받은 부분을 수정하면은 이제 다시 심의해 보고 이제 방송 여부를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제 재심의를 넣을 의사가 없고 이제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만 KBS 기준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싸이의 젠틀맨이 어쨌든 이제 발매가 된 지 며칠 만에 거의 빌보드 차트 10위로 진입하고 유튜브도 1억 2천 1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제 뭐 이야기를 나눈 거에서 그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이 몇 개월간 지금 거의 뭐 빌보드 차트 순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젠틀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싸이의 젠틀맨이 창조경제 모범 답안이다 사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KBS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네요. 근데 정말 이제 어쨌든 국제 가수로 성장하셨고 또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하신 만큼 좀 어쨌든 좀 공격 당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위에 있으면 항상 그런 법이겠죠. 그럼 다음 소식은 또 핫한 그런 소식이네요. 아무래도 8090 이제 H.O.T에 열광하셨던 이제 팬분들은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은데요. 혜린 선배. 토니안하고 이제 해리가 열애설이 돌았는데 이게 실제로 열애를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16살이라는 정말 엄청난 나이 차이를 극복한 전현직 아이돌 커플이 탄생했다는 보도가 이제 잇따라 나왔고요. 맨 처음에는 한 매체가 토니안하고 해리가 데이트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고요. 뭐 이제 한강 카페에서 데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차를 타고 뭐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 토니안 소속사랑 해리 소속사가 이제 3월부터 열애를 시작했다는 점을 이제 공식 인정을 했고요. 뭐 해리가 워낙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좋아서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나이 차이가 16살 띠동갑을 넘어서 대단합니다. 역시 능력자네요. 그리고 16살 차이면 요즘에는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H.O.T나 잭스키스는 이제 당연히 알지만 이제 좀 약간 어리신 분들은 H.O.T가 누구야 이제 이런 나이 세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데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16살 차이는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어쨌든 두 사람의 현직 아이돌과 전직 아이돌의 만남이 부럽네요. 얼마나 잘해줄까요? 김소연도 현직 기자시니까 전직 기자를 만나보는 거죠. 저희 회사에서 어떨까요? 혜린 선배 도와주세요. 지금 공개 구원을 신청했습니다. 전직 기자. 그럼 다음 소식도 또 달달한 소식이네요. 이제 봄 분위기에 맞게 정말 좋은 소식만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지영 씨하고 이제 정석원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화촉을 밝힐 예정이고요. 네.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9살 차이인가? 그 정도 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래서 더 놀라움이 더했고, 아직은 정석원 씨가 프로포즈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제 아직 6월달 결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차근차근 결혼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다음 소식은요? 네, 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해서, 네, 한번 여기 핫토픽에 한번 넣어봤는데요. 네. 숨겨진 커피의 진실이라는 네. 기사 내용입니다. 이제 뭐 커피 하면은 건강에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그죠, 많잖아요. 궁금하죠. 네, 근데 미국 의사협회에서 이제 커피를 하루에 4잔 정도 마시는 여성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0% 낮아진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는 마셔도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커피가 뭐 이렇게 많이 먹으면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커피가 치아를 누렇게 네, 그죠. 만든다는 거, 누렁니. 네, 혜림 선배가 웃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식후에 커피는 30분 이내로 마시고, 네. 이제 물량치라도 꼭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뭐 회사원들이나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식사 후에는 거의 커피를 마시는 편인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주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위장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식도와 위장 사이를 막고 있는 밸브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네.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식후에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위장 질환자면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급성 만성 장염이나 복통을 동반한 과민성 대장 질환이 있으신 분도 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좀 둘 다 속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굳이 식후에 커피를 먹는 건 좋지 않다고.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근데 커피가 또 좋은 점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방금 말한 그런 좀 예민한 분들은 아무래도 자제하시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를 먹지 말라는 거는 먹지 마세요. 이거는 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커피를 식후에 안 먹고 네. 좀 나중에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럼 김세현 기자의 생각인 거죠? 의사소견이 아니라. 네. 예. 그러면 오늘 핫뜨거 소식 이렇게 또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다음 주 핫뜨거도 더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들을까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네. 김세현 기자 핫뜨거는 너무 이제,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더 재밌는 걸로. 네. 네, 그러면 오늘 김세현 기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오늘이 4.19 혁명의 그 53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4.19 혁명 하면은 이제 학생들과 시민들이 아무래도 중심이 돼서 이제 뭐 반독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싸우고 반기를 들었던 건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젊은 청춘에 대한 기억이 더 아련하게 떠오르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세현 기자와 함께 그 4.19 혁명 때 자신의 청춘을 몸다 바쳐서 우리의 그 지금이 있기까지 만들어주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세현 기자와 함께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청춘에 관한 연극을 보고 오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4.19 혁명이라서 굳이 본 거는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청춘이라는 것이 다 각자 다른 추억과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지만 그 청춘이라는 그 푸르름과 그리고 뭐 그냥 정말 순수함,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거, 뭐 잣대도 논리도 따지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따르는 곳을 향해 가는 게 그것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4.19 혁명 때, 1960년 4.19 혁명 때에도 학생들이 그 되게 좋지 않은 현실과 자기네들이 바랬던 그 이상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을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굉장히 어둡고 초라하고 되게 돈도 없고 궁핍한데 이들이 그리는 이상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연극 의 주인공들이 이상과 현실 속에서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지만 청춘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앞으로 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네네. 굉장히 우리랑도 비슷한 느낌이 네. 드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내가 청춘이 이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좀 열정도 잃은 것 같고 네. 옛날에는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이랬는데 요즘에는 자꾸 뭐 하기 싫은 것도 생기고 자꾸 아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연극을 보면서 아 나도 늙었나? 나 이제 청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다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다시 난 다시 청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좋아하는 일이 아직 있으니까 좋아하는 일이 있고 그렇다면은 만년 청춘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그때 슈발처가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네. 행복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해서 그 글귀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좀 한 구석에 담아놨었는데 임시영 기자도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일을 만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또 하고 있다면 네. 그리고 계속 그런 일을 찾아간다면 그 청춘의 시대가 맞죠.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 말 되게 잘하죠. 왜 오늘 이상한데? 오늘 입에 모터가 채팅창이 없으니까 이런가? 근데 오늘 왜 그런 거예요? 채팅창이 뻗었어요. 좀 과부하가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우리가 이제 서로 청취자분들은 우리의 소중함을 저는 청취자분들의 소중함을 서로 알게 해주려고 되네요. 네 이제 저도 오늘 딱 채팅창을 아침에 켰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라서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이상한 거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상한 거였군요. 네, 채팅창이 없으면 굉장히 방송을 원맨쇼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통하고 싶은데 네, 소통의 장이 참 필요하다는 걸 또 한 번 이렇게 채팅창으로 알게 되는 계기네요. 네,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함이 막 갑자기 평소에는 모르다가 평소에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죠. 평소에 알았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그럼 김소영 기자가 보고 온 그냥 청춘이죠, 연극. 네. 네, 연극 그냥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그냥 청춘의 이제 후속작으로 그냥 청춘 여름이 나온 건데요. 네. 가을, 겨울도 이제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일단 28일까지인가 아마 공연이 오르는데, 네, 28일까지 공연이 오르는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게 극중극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극 안에 또 연극을 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모두 연극 배우예요. 젊은 연극 배우들이 나오는데 이 배우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기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젊은 배우인 입장에서는 현실이 너무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죠. 뭐 이제 연극 배우가 이제 막 정말 돈 벌라고 하는 일은 그죠.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재정적인 위기에 이제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랑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역 같은 것도 정말 좋은 배역을 따고 싶은데 만년 막내를 하면서 주인공은 따보지도 못하고 현실은 그렇게 되게 좀 슬프고 좀 어려운데 이들이 이제 연극을 하게 돼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이제 자기네들이 연극을 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좀 애절한 사랑이지만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답잖아요. 순수한 사랑이잖아요. 모두가 꿈꾸는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랑인데 이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하면서 자꾸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현실은 너무 힘들고 이런데 내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름답고 내 현실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현실에서 가지고 있던 분노가 이 로미오와 줄리엣에 그대로 표출이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맡은 뭐 주인공들이 실제로 연인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사랑이 식었는지 결별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연극을 할 때는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애절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싸우고 이제 마음이 식고 이러다 보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로미오 줄리엣인데 그래 눈도 안 마주치고 막 이제 그 첫 장면이 되게 막 두 사람 로미오와 줄리엣이 첫눈에 반한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뭐 당신의 입술을 뭐 내 죄를 가져갔어요 이러면서 막 되게 애절한 장면인데 키스도 안 하고
키스도 안 하고, 그리고 마지막 독약 먹고 죽는 장면. 네. 되게 잘 죽었다 이래요. 잘 죽었다는 아닌데 되게 이렇게 딱 막 마음이 찢어질 그죠. 것 같아야 되는데 슬퍼야죠. 그냥 줄리엣을 턱턱 내려놓고 줄리엣을 그냥 턱턱 이렇게 막 머리 쿵 하고, 그러니까 현실의 그런 되게 현실의 그런 안 좋은 면들이 네. 이상적인 모습하고 네. 괴리감을 느끼다 보니까 그게 네. 자꾸 연극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불만들이. 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을 맡지 못하는 그 이제 만년 막내였던 그 배우는 이제 머큐쇼를 연기하는데 항상 로미오를 이제 주인공을 연기하고 싶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머큐쇼도 이제 무대에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어떤 행동들이 보이나요? 머큐쇼는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안 죽어요. 아, 객수 나오고 싶어서. 네, 그래서 막 네, 이렇게 막 불만을 막 무대에서 갑자기 말하고 네. 막 그런 행동들.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다시 무대에 내려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무대에 내려오면 또 술 마시면서 아파해요. 나는 진짜 왜 그럴까 막 이렇게 아파하면서도 그냥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연극을 계속 만들어가요. 분명 연극은 정말 애절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냥 청춘이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네. 라면서 이제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이 우스꽝스럽게 바뀌지만 네.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청춘이니까 만들어 나간다.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이상을 보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자. 네. 그게 청춘이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연극입니다. 네. 내용만 들어도 굉장히 되게 재밌어요. 공감되고 그럴 것 네. 같은데, 근데 왜 청춘이면 청춘이지 그냥이 왜 붙을까요? 그냥 이러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나이를 들게 되면은 이제 어떤 거를 정말 순수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뭐 돈이라던가 아니면은 잣대를 대게 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잣대를 대게 되고 네. 이유를 대게 되고 그죠. 명분을 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이라는 걸 붙인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명분 다 없고 젊고 꿈이 있으니까 그냥 가자. 아무 이유 없이. 명분이 뭐가 중요하고 이유가 뭐가 중요하냐. 이래가지고 앞에 그냥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제 그냥이란 말이 좀 되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거짓이 없어 보이고. 그러네요. 그냥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의 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정말 아무런 그런, 너 나 왜 좋아? 그냥?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 이유 없이 좋아.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너 내가 왜 좋아? 네.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그냥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라는 그죠.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이 되게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맞아. 진짜 좋아서 하는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김수영 기자는 청춘이라는 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네. 청춘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은 청춘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 연극을 보면서 그냥 꿈이 있고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은 그냥 청춘은 나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청춘은 나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때 우리가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4.19 혁명 때 네.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그 분들도 나이가 똑같은 들지 않고 네. 영원히 아름다운 네. 청춘으로 이제 우리 남아있는 가슴에 거. 남아있죠. 네. 그런 정신을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냥 청춘 여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김소영 기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제 살다 보면은 생활의 무게도 느껴지고 또 뭐 가정을 이루다 보면은 아무래도 나의 꿈보다는 이제 가정이나 가족, 자식, 처자식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삶의 무게가 느껴지더라도 네. 정말 그냥 이제 뭐 다 가족 내팽겨치고 청춘으로 돌아가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할 순 있지만 가끔씩은 내가 청춘 때 어떻게 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고 네. 삶의 무게도 이겨내고 당당히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김소영 기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김소영 기자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또 네.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김소영 기자 보내드리면서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노래가 듣고 싶어지네요. 다이나믹 듀오의 청춘.